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시기별 학습 전략을 강의하게 될 대전 대입지원단 용산고등학교 교사 김한주입니다. 이번 강의는 고3 학생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안내하는 성공적인 고3 생활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년간의 입시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시기별 핵심 미션과 로드맵을 한눈에 그려보겠습니다. 시기별로 꼭 확인해두고 챙겨놓을 것들 놓치지 말고 성공적인 입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치를 굵직한 일정들입니다. 특히 6월, 9월 모평과 9월 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로 3월입니다. 사실 현재 3월이 다 지나간 시기긴 합니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혹시라도 놓치고 지나왔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3월은 진단과 방향 설정의 시기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대입의 시작은 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입니다. 2학년까지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마 대부분 학기 초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확인했을 겁니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고 수시 모집 지원에 중심을 둘지 정시 모집 지원에 중심을 둘지 비교해 볼 텐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재학생은 수시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학년까지의 학생부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큰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관심사를 점검하며 학과 전략과 함께 3학년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좀 전에 재학생은 수시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국적으로 수시 모집 비율이 80%를 넘습니다. 오른쪽은 서울 상위권 11개 대학의 모집 인원 비율입니다. 전국은 수시 중심, 서울 상위권은 수능과 학생부 종합 중심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죠. 서울 상위권 대학 11개 대학만으로 추려보면 정시 모집 비중 40% 제한을 받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가장 비율이 높은 건 정시이지만 이 중에 예체능 계열을 제외해서 보면 다시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약 3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단점을 찾고 3학년 1학기에는 자신의 강점을 더더욱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활동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단에서 발간하는 대입정보 소식지 켄지 4호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자신의 학생부를 점검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27학년도 기본적인 대입 전형을 살펴보며 앞서 살펴본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추이 그리고 학생부의 강점에 어울리는 전형을 탐색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수시일지 정시일지 수시 전형에서 교과가 유리할지 종합이 유리할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발간되었던 대입정보 소식지 1호를 보시면 기본적인 전형과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으실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작년 모집 요강입니다. 올해 요강은 5월 초에 발표됩니다. 충남대학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을 사례로 들고 왔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수시 전형 모집 인원 총 31명 중 교과 일반 전형으로 9명이 가장 많은 비율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지역 인재는 6명, 종합전형 일반과 서류전형 각각 4명씩 선발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방법을 확인해 보았더니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한다고 하네요. 근데 옆에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또 확인을 해보면 국어국문학과가 속한 인문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 중에서 상위 3개 영역 합산 11등급 이내네요. 이런 최저학력 기준을 볼 때 유의할 점은 3개 합산이라고 해서 수능을 3개 영역만 응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월 학평을 통해 현재 위치를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었을 건데요. 이미 성적표도 받았을 겁니다. 3월 학평은
여러분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점수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가장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살피고 또한 선택 과목의 적합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의 선택 과목 반영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겁니다. 주의할 점은 주변 친구들의 말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수능 선택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의고사 한 번만 가지고 선택 과목을 쉽게 변경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과 해당 교과목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내게 잘 맞는 과목이 어떤 과목일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시 전형을 파악하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전형 방법을 살펴보며 내가 현재 갈 수 있는 대학과의 격차를 확인하고 그 사이를 채울 전략과 학습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좀 전에 충남대학교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을 다시 살펴볼까요? 약대, 의대, 수의대의 경우 과학탐구를 두 과목 응시해서 평균 등급을 반영하고 수학 영역은 미적분 혹은 기하를 응시해서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탐이나 확률과 통계를 응시한다면 지원할 수가 없겠죠? 참고로 현재 메디컬을 제외한 서울권 대학 수시 모집에서 과학탐구 두 과목 응시 제한이 존재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일부 전형뿐입니다. 또한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다수의 서울권 대학에서 자연계열 모집 시 3%에서 6%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과목과 탐구 과목 반영에 대해서도 전형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과 선택이 필요할 겁니다. 4월입니다. 중간고사 준비로 다들 바빴을 건데요. 4월에서 5월까지는 1학기 내신과 수시의 핵심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중간고사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꼼꼼하게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수시에서는 1학기 내신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요. 정시에서도 교과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핑계로 내신을 놓으면 나중에 선택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에 따른 내신 관리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2027학년도 대입 전형 중 수시 모집 비율은 80.4%이고 그중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저는 이미 2학년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이 5등급이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물론 전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실제 교과별로 상위 과목만을 반영하는 대학도 상당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또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성적 상승의 기회는 아직 충분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립한밭대학교 교과전형 반영 교과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모집 요강 기준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상위 3과목, 사회과학은 상위 4과목 총 13과목을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상위 3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A, B, C 성취도 각각 1, 3, 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계열에 따라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달라서 인문 계열을 제외하고는 수학 과목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의 반영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경우 체육과 예술, 교양 과목을 뺀 나머지 과목을 전부 반영하고 있고요. 기억해야 할 부분은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인데요. A 성취도를 받았을 경우 학생 비율에 관계없이 1등급을 부여받지만 예를 들어 내가 특정 과목의 B를 받았는데 이 과목의 B와 C 성취도 학생 비율의 합이 66.7%일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등급이 4등급에 해당합니다. A와 B의 점수 차이가 꽤 크겠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3학년 때 열심히 한다면 대학별 환산 점수로 큰 상승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고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학생 중에 충남대학교를 목표로 삼고 1학기 동안 비약적으로
화법과 작문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성취도 B를 맞는 바람에 그 환산 점수에서 상당히 크게 손해를 봤던 학생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내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1, 2학년 때보다 성적이 오른다면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평가받을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학 계열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수학과 과학, 특히 물리 과목의 성적이 중요할 것이고,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국어와 영어, 사회탐구 중 정치화법, 사회문화 같은 과목들의 성적이 중요할 겁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 ABC만 나오는데 시험의 평균 점수와 여러분의 원점수도 나타납니다. 이때 같은 성취도를 받았더라도 원점수가 높은 편이 당연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소홀히 하는 과목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정시 전형인데요.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존재합니다. 정시에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모두 교과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고려대는 일반 전형에서는 교과 반영이 없지만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 20%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새로 교과 점수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 사범대의 경우 다군에서 정시이지만 학생부 100%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리고 다가오는 2028 대입으로의 흐름에서 교과와 종합과 정시 전형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향이 전형 신설에서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시기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대학별로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대입에서 모집 요강은 절대적입니다. 희망 대학의 모집 요강을 정독하면서 대학별로 확정된 모집 인원과 전형 일정 등을 정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찰대나 사관학교 같은 특수대학들은 일정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확인해서 준비를 해야 하겠고요. 다음으로 논술 전형의 경우에도 대학별로 모의 논술을 치르는 경우에는 미리 확인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거고요. 각 대학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올라올 건데 그 안에 기출문제와 출제 의도,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 등이 실려 있으니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그에 맞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6월, 7월이고요.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더욱더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겁니다. 이후에 다가올 여름방학 학습계획과 대입 전략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6월 모평이 있겠습니다. 바로 대입의 첫 승부처가 되는 단계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첫 번째 모의평가로 수능의 출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처음으로 졸업생이 합류해서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현재 실력을 확인하고 객관적 위치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모평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및 정시 지원 가능 대학군을 1차로 필터링해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7월이 되면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건데요. 내신 성적의 중요성은 앞서 여러 번 강조했었던 만큼 1학기 내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수행평가에서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강점과 진로 방향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름 방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나 학생부 관련 활동, 내신 관리 등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9월에는 수시 원서 접수하느라 입시 전형 알아보고 10월부터는 면접 준비도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로 수능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1학기 모의고사 성적, 특히 6월 모의고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출문제 풀이 등을 통해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무리하게 리듬을 깨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방학 때 학교를 안 나가게 되면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러다 보면 공부를 새벽까지 늦게까지 하는 이 순환이 반복되면서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거나 밤에 공부하는 습관이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수능은 아침 8시 40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시험 시간에 맞는 리듬,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 잠을 자는 생체 리듬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개학을 하고 2학기가 되면 8월 31일 기준으로 학교생활 기록부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 활동이 학생부에 빠지진 않았는지 오탈자가 있는지 선생님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쁘지만 꼼꼼하게 보내야 하는 8월, 9월입니다. 개학 후 수시 원서 접수를 위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수시 6회 지원 전략을 구체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모의평가를 준비해야겠죠. 응시자 수와 시험 범위 등이 실제 수능과 가장 가까운 시험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 접수 전은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입니다. 물론 실제점 성적표는 보통 시험 치르고 한 달 정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렵더라도 가채점과 예상 등급 컷으로 내가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수시 지원 조합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 모집 기간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됩니다.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2중 3일 이상 접수를 진행합니다. 전문대와 특수목적 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 대학 기준으로는 6개의 원서를 접수할 수가 있고요. 대략 이 6개의 원서들을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의 균형을 맞춰서 전략을 짜게 됩니다. 원서 접수 전에 미리 각 고등학교별로 학교장 추천 전형 대상자를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기 때문에 내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미리 학교에서 공지하는 대상자 신청 일정을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원서 접수 마감 시간입니다. 학교별로 오후 5시, 6시, 8시 등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서 접수 시에 매 단계마다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접수 과정에서 실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역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 조건이 해당 대학이 위치한 도시 기준인지 도 기준인지 이런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내가 사실은 원서를 생화학과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원서 접수 단계에서 실수로 클릭을 잘못해서 화학과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실제 사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꼭 끝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망의 수능입니다. 학업과 수시 원서 접수로 정신없이 여름을 보내고 나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찬 기운이 좀 느껴지게 되면 수능이 코앞이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게 될 건데요. 11월 19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계획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자신의 컨디션과 리듬을 수능에 맞추어서 수능 당일에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흔들림 없이 수능을 대비하는 마무리 학습으로서 새로운 문제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답과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10월 20일에는 마지막 모의고사인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통해서 수능 전 마지막 연습을 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대학별 고사 준비입니다. 사실 수능 전에도 면접과 논술 전형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미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대학별 고사 일정을 고려해서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지원을 했어야 하고요. 내가 지원한 대학별 일정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대학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논술 기출문제 등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면접의 경우에는 이미 수능 전부터 각 고등학교별로 면접 지도를 해 주실 거예요. 교내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고 친구들과도 팀을 구성해서 반복 또 반복 연습하는 것이 면접 준비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전 대입지원단에서도 어깨동무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각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지원단 선생님들과도 함께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대학별 고사에 참여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가끔 아주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도 불합격 처리가 아니고 기본 점수 부여 혹은 0점 처리 부여해서 예비 합격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원서 접수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번째입니다. 12월 11일이 수능 성적 통지일이고요. 이 성적을 토대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중 대학별로 3일 이상 정시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가나다 군별로 한 개씩 총 3개의 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주제는 사실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데요.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2월 5일까지고 이후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이 17일, 등록이 18일 마감됩니다. 이 충원 기간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원서 접수 시에 기록해둔 휴대전화를 통해서 개별 연락 발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으려면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도 놓치면 안 되겠죠? 19일부터 26일까지는 추가 모집이 진행됩니다. 이 수시 모집에 합격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거나 2월 17일 16시 전까지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 모집의 경우에는 지원 시에 중복 지원 제한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3 생활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 4가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구 얘기 듣고 선택 과목 정하기입니다. 선택 과목은 철저하게 나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의고사 한 번에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수능에 도달하기까지 성적의 흐름과 추이를 살피고 앞으로의 보완 기준점으로 삼아야지 결과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능 공부를 이유로 내신과 수행평가를 포기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수시 원서 모집이 끝났다고 합격하는 것처럼 수능을 포기하는 것도 수험생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입니다. 입실은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 직전에 급하게 바꾸는 건데요. 전략을 세울 때 애초부터 경쟁률을 살피면서 여러 개 후보군을 추려놓는 원서 전략도 있을 테지만 6개의 원서 모두를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전략으로 최소 3개년 결과를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7학년도 대입 시기별 학습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